자,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내용은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혹은 작동되는가,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기쁠 때의 마음도 있고 성날 때의 마음도 있고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지 알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여기에 How the mind works,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는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스티븐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1954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인지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인지심리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말하자면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여러 가지 형상들이 우리의 망막에 거꾸로 맺힐 텐데, 그 거꾸로 맺힌 망삭에 맺힌 형상이 어디로 보내지는가?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그것이 신경을 따라서 뇌에 전달이 된다. 그럼 뇌에 전달이 됐을 때 뇌에서는 또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냅스의 작용이더라. 과학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과학적인 인지심리학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이 시냅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걸 또 깊이 들어가면 유전자라고 하는 문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자꾸 참기를 좋아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참기를 싫어하면 산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있다,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 습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불교에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눈을 대표적으로 눈, 귀, 코, 입, 몸뚱이라고 하는 5가지의 말하자면 뿌리에서 그 5가지를 종합하는 우리 의식이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지작용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눈, 귀, 코, 입, 몸뚱이, 뜻, 이걸 전체를 6가지다. 그럼 눈으로부터 뜻까지 일어나는 6가지의 상대가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눈의 상대는 뭡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칼라라고 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걸 그래서 한문으로는 색이다 그러는 거죠. 색. 그걸 산스크리트로는 루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색깔을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빨갛다, 붉으스름하다, 빨간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색깔 조견표를 보면 빨간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인지하기를 빨간색이다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건 쪼개질 것들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 귀에 대한 대상은 소리, 이래서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 있고, 그 눈과 대상이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본다 그러잖아요. 귀와 소리를 만나서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뚱이로 감촉하고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3, 6, 2, 18 6개의 뿌리에서 3가지 작용을 통해서 18가지로 일어난다. 그래서 18가지의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 18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8가지는 딱 줄이면 6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6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던 신라의 원효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따와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든다, 일체 유심조라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이 나는 성공한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육건, 육경, 육식, 그리고 인식, 이것을 육육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자아의 존재라는 게, 우리 자아명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체가 뭐냐? 불교에서는 그것을 5가지 사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러는데,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5가지 사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온 개공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온 개공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근심이 있어서 왔다면 이 온만 잘 해결하면 돼요. 그 온이 뭐냐? 5가지 그 덩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이 5가지 무더기가 아직까지도 약하게 쌓여진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한 가능성의 존재다. 왜? 빈 그릇과 같으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60평생으로 볼 때 한 20대까지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 40이라는 가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은 3살 버릇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중요한 걸, 단어를 찾아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전화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휴대폰 전화기에 자주 가요. 휴대폰이 없으면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휴대폰을 늘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밥만 먹고 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요새 한국 음식 밥이 참 좋다 그래요. 밥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왜? 서양 사람들은 육식하고 밀가루 음식 먹고 그래서 건강이 잘못됐는데 밥을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래요. 근데 밥도요, 잘 먹으면 살이 빠지고 잘 못 먹으면 병이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양면적인 기능이 있어요. 인간도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적인 사람이 되면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시냅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티븐 핑크라고 하는 교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54년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지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뇌작용이다. 뇌는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뇌는 자꾸 서면 좋아지고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뇌 속에서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서 그걸 해소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들어가서 니코틴이 그걸 대신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니코틴을,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니코틴을 주입하다 보면 이제는 뇌 속에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니코틴이 그걸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남학생 화장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수님들 들어보니까 가끔씩 아마 검사하러 가보는가 봐요. 여학생 화장실에도 담배가 많대요. 담배 꽁초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임산부를 위해서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은 니코틴에 이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난 우선 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꼭 담배를 피워만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였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작동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담배에다 손을 대면 담배는 끊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배를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뇌작용으로, 여러분의 육체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순수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 조사 보고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 수치를 우리들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보다 그래도 지금 한 대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이거 한 대 핀다는 이야기도 안 해야 돼요. 왜? 담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담배 피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안 주면 사람들은 그 조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맹자는 어머니에 의해서 맹모 삼천지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기 때문에 환경만 잘 갖춰주면 사람은 훌륭해질 수 있다.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중국 철학보다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책, 스티븐 핑크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계산 이론, 네, 컴퓨터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컴퓨터 계산으로 우리가 한번 수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61년도에 힐러리 푸트남이 제안하고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제리 폴더가 발달을 시키고, 마음이라는 주제는 20세기 중반부로 심리학, 그리고 지금 컴퓨터, 심리학에서부터 이제는 컴퓨터로, 숫자로, 분자생물학으로, 뇌신경학으로, 진화생물학 등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거죠. 오늘 저도 병원에 가서 보름 전에 검사했던 걸 지금 이제 설명을 받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제 속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속이 빨간 속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속이 빨갛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이 빨개요. 내장을 보니까 빨갛더라고요. 근데 좀 잘못된 거는 흐여물건한 것도 있고 너무 빨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하느냐? 여기에는 fMRI 혹은 PET, 자기공명영상 혹은 말하자면 뇌파 이런 걸 전부 다 그 과학적인 수치로 혹은 그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찍어서 이제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흥분된 상태, 혈압이 올라간 상태,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 이걸 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물, 그 뇌분비물을 측정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발전한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눈의 구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 앞에 나무가 있다. 나무가 거꾸로 맺힌다 이죠. 이 신경을 따라서 뇌로 들어간다. 자, 우리가 본 것을 뇌가 이렇게 나름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온다. 망막의 시세포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신경을 통해서 전기 화학 신호로 바꿔가지고 뇌에 전달한다. 그래서 뇌는 이 신호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본다. 야, 저 좋은 거네. 아름다운 색깔이네. 저거 보기 싫은 게 왔네. 이걸 여러분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게요, 이런 작용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뇌가 부단히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높이가 몇 센치네?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재봐야 알지만 눈은 재보지 않고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그러니까 3살부터 7살 정도 사이에 이 눈으로 어림대중하는 것이 다 이게 형성이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과학적인 발달을 통해서 눈을 되살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되살릴 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맹인 지팡이를 버릴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눈으로 빛이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는 좀 높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는 높이가 있어요. 근데 눈은 그 높이가 몇 센치인지 그거를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그게 몇 센치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학습을 해왔으니까. 아, 법당에 들어가면 절해야 되는구나. 아, 화랑 스님이 이야기를 했지. 법당의 예절이 그런 거지. 이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3살에서 7살 사이의 사람은 눈을 통해서 아, 저건 높이가 있구나. 저 높이는 한번 재볼까?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서 대충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눈이라는 게 그렇고 귀라는 게 그렇고 코라는 게 그렇고 입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기억은 뭘로 저장해 놓을까요? 뇌는 감각으로 그것을 저장하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 짓고 형상 지어서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좀 고급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인식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인식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모든 것은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붓꽃과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붓이 그림을 그려내듯이 내 마음이 그리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런던 뒷골목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뉴턴 이스라엘심에 빛이 있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이 세상이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학을 아주 깊이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마 믿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중세의 과학자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뉴턴 덕분에. 17세기 이후로 그 사실을 전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많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온갖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쩔 수 없어. 그 처리를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 중요한 사실이죠. 자, 여기 시각장애인 장애인 브레인 포터라는 것이죠. 영국 리버풀 출신인 크레이그 룬드버그 일병이 이라크에서 바스라에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어떻게 세상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브레인 포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요 혀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혀의 감각으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아 이게 높구나 낮구나 여기 돌이 있구나 이렇게 하듯이 저걸 가지고 그거보다도 더 고급화된 정보를 이 브레인 포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처럼 못 보죠.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분은 혀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인식한다 이라는 말이죠. 안, 이, 비, 설, 신, 이, 눈, 귀, 코, 입, 몸뚱이, 뜻으로 혀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자, 아르고스2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 영국 사람은 무어필드 병원에서 인공눈 수술을 받고 론이라는 73세 노인이
40대에 이르던 시력을 최근에 찾았다. 그래, 전 세계 18명이 시술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기법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눈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런 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에 의해서 이름 짓고 그리고 그것을 야,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바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세상은 윤회한다라고 이름 짓고, 윤회의 원인은 연기법이다. 그 연기법을 12가지로 설명을 한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무명,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명, 행, 시,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로 사람은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태어날 때 바른 지혜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멍청한 무명의 업으로 전생의 업을 반복해서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 나중에 뭐 이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작용이 자연스럽게 현재의 이런 5가지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감각을 받아서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5가지.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을 받아들이는 수, 받아들여서 연상하는 상, 그래서 수상,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 보니까 좋다 나쁘다는 인식을 하고 이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든 것은 연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도 연기한 것이다. 연기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씨앗을 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맞아, 말미암아서 일어났다. 누가 이런 인연을 만들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가 따른다.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상대가 나를 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평화로운 말을 하게 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사랑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늘 해오던 대로 자기 자신은 맹목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맹목적인 무명을, 이 없을 무자를 싹 없애버리고 명으로 밝은 것으로 돌려버리면 여러분의 자신은 정말 이 세상을 기대된 눈으로 희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게 열반의 세계다. 그게 해탈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 그림 재밌죠? 예, 연기를 산스크리트로는 프라티티아 삼우트파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 중심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 귀, 코, 입, 몸뚱이, 그리고 마음. 이걸 우리는 정신이라고도 하고 이식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식. 안입이 설신 이식.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걸 소울, 정신이라고 그러죠. 동양적으로는 이걸 이식이라고 그러고, 철학적으로는 인식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감성적으로 마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 눈물 흘리는 여인이 있어요. 왜 눈물 흘릴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슬픈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 마음은 이 6번째 인식이라는 작용인데 그것은 결국은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한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본래 없는 것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건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뚱이로 이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그냥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5가지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육건, 아까 말했던 안이비설신이와 육경, 대상과 이것이 2가지가 만나서 작용해서 18가지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감촉하고 그것을 기억한다. 이게 바로 18개의 세상이 만들어져서 인식하다. 인식은 결국은 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육건은 눈, 귀, 코, 입, 몸뚱이, 떠. 그 다음에 육경은 눈에 대한 대상은 색, 귀에 대해서는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이걸 육육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육법을 통해서 눈과 색이 만나서 본다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맛보고, 느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불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설명한 기본 틀입니다. 안이비설신이 그 이식, 여러분의 이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이식을 여러분이 단련,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자, 아까 그 인식은 5가지로 설명된다 그랬죠. 그게 오온인데, 자, 오온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반지를 하나 보았어요. 그죠? 본다라는 건 색이잖아요. 눈으로. 그래, 그 색깔 빨주노 저 파란보 여기는 야 하얗고 이쁜 게 있다. 그래,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굉장히 좋다. 손가락에 끼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석을 사랑해라는 분별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는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김중배가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김중배, 이수일과 심순에 보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 그래도 다이아몬드 좋아. 네? 그래서 예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싶다. 색은 모양, 색깔, 형상, 상태 이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바로 반지라는 말하자면 물질이죠. 그 반지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쇠하고 그리고 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과 또 숙련된 기술자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건 또 사라지고 말 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영원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걸 받아들이면서 좋다, 싫다, 슬프다, 기쁘다 등을 몸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끼고 싶다. 그런 기억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식이 판별합니다. 야, 다이아몬드는 역시 좋은 거야. 앞으로 더 갖고 싶어. 다이아몬드 사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보다는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더 읽겠어. 혹시 그럴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이면 최고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늑대소년 아시죠? 늑대소년 어릴 때부터 늑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눈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사람이지만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심리학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신라의 원효 스님은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자, 유아 시기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막 그냥 피아노도 시키고 막 시킨다.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교육이 좋았어요. 그 대표적인 교육이 스파르타식 교육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들한테 자연스러운 경향을 그대로 보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이 유아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대요. 근데 그 시기에 어른들이 개입하면 그 아이의 감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이 삐뚤어진 거는 대개 아마 3살 때부터 6살 사이에 그런 작용 때문에 생겨난 거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여기 모르는 부모는 스스로 배우는 걸 모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입하려고 해서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여기 옆에 모든 것을 보고 이 뇌가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긴 칼만 자꾸 들려들면 문제가 생기겠죠.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되겠죠. 자, 인간은 무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 3세의 아이가 70%, 80%까지 발달을 그때 다 시킨답니다.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면 4세, 8세에서 한 30%, 8세, 7세에서 한 20%, 2세에서 3세, 이게 이때 시냅스의 수가 최고치가 이른다. 말하자면 뇌의 활동이 최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아들 교육하는데 혹시 유아교육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3세에서 6세 사이에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한다. 뭐 이런 뇌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70%가 3세까지 발달하는데요. 아이들을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앞에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뒷머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뒤가 튀어나온 사람, 여기 여러분들 이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 뒤쪽이 튀어나온 사람은 고집이 좀 셉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앞이 많이 나온 사람은 좀 주관이 약해요. 말하자면 이 튀어나온 사람보다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뇌라는 것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여기 시냅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무더기 속에 말이죠. 뇌 이런 세포 속에 여기에 서로 만나는 여기에서 만나는 여기가 말하자면 시냅스가 있는 곳인데요. 자, 아이들이 참선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처럼 명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 물질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하려고 오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체 구조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좀 느껴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가죠. 이런 작용을 이 시냅스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이렇게 연결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런 떨어진 부분을 통해서 화학적 물질이 오고 가면서 그 작용을 통해서 이게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많은 정보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전쟁터에서요, 장수는 말을 잘 다루고 병사를 잘 다루어야 된대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상해갈 때 전쟁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수많은 조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가을에 여러분 자신을 좀 더 풍부한 감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갖고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